챕터 등장 챕터 사장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일 것 같습니다. 2장은 굳이 뭐 저희가 여기 있는 내용을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왜냐면 3장, 4장이 다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챕터 5장도 중간고사 이후로 넘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장, 4장 걸리는 내용만 중간고사 범위가 될 것 같고요. 자, 그 중에 하나인 4장. 이 내용은 사장에서 진행이 되는 내용은 저희가 심화 시스템에서 학습한 내용 중에 내용 중에 XT에 대한 신호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얻은 라플라스 변환 X 오브 S가 있고, 이 X 오브 X 라플라스 변환한 거에 대한 특성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시그마와 J 오메가 축 기준으로 뭐 어떤 식으로 ROC가 구성이 됐냐에 따라 스테빌리티를 저희가 결정하는 내용을 지난 학기에 학습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응하는 디스크리트 영역에서에 대한 주파수 값이에요. 따라서 이 값을 샘플링을 해서 X 오브 N이 되고, 이 놈을 변환을 해서 그 값을 X 오브 G라고 한다면 이게 지변환인데요. 결국은 디스크리트 영역에서의 주파수 성분과 컨티뉴스 영역에서의 주파수 성분이 각각 다뤄지는 정보가 같은 그러한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장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 디스크리트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전환해서 얻은 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어떤 값을 우리가 알아볼지. 근데 그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라플라스 변환에서 했던 것처럼. 그래서 개념적으로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은데, 여기서 몇 가지 사장에서 몇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역시 리전 오브 컨버전스입니다. 요 값이 막 변해요. 뭐 아날로그 도메인에서 라플라스 변환했을 때 특성에 따라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이제 변했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디스크리트 영역에서도 요 값이 막 들쭉날쭉 하는데,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만 집중해서 살펴봐 주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앞에 몇 장의 슬라이드는 저희가 시간 영역 신호를 주파수축으로 이동을 해서 관찰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포리어 트랜스폼도 있고, 이쪽으로 가면은 X 오브 F가 되죠. 포리어 트랜스폼. 그러면 주파수축에 몇 개의 방법이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그냥 시간 영역에서 그냥 수행하면 되는데 굳이 주파수 영역으로 전환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왜 주파수 영역으로의 변환이 필요한가에 대한 슬라이드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영역에서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관찰을 할 때
컨티뉴스 타임 이제 신호화 시스템일 때 특정 회로의 특정 소자에 흐르는 전류나 전압을 저희가 관찰을 하면 그 특성 성분을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수식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돼요. 아날로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게 시간 영역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주파수 영역으로 환산을 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다 넘겨, 주파수 쪽으로. 그러면 어떠한 형식으로 전환이 되냐면 이 미분 방정식이 배수 방정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훨씬 풀기가 수월해집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무지하게 복잡한데 여기서는 조금 간단해져요. 알지브레이크 이퀘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얻은 값과 시간축에서 얻은 값을 저희가 대응을 시켜보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변환들이 1대1 매핑이 전부 충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복잡하더라도 주파수 영역으로 전환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또 다른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을 개발합니다. 근데 목적이 달라요. 얘를 하는 목적과 얘를 하는 목적과 다 달라요. 그것을 구분을 해야 될 수 있고, 그래서 지난 학기에 제일 먼저 소개가 된 그 변환이라고 불리는 포리어 트랜스폼인 경우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면 이 신호가 갖고 있는 성분을, 그 성분은 다름이 아닌 주파수 성분이에요. 지금 통신 이론에서 소개되는 모듈레이션이 이 성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주파수 성분을. 그래서 여기는 고주파, 여기는 저주파, 여기는 중간 주파수대요. 여기 있는 것들을 쭉 취합해서 그래프를 그려요. 그게 포리어 트랜스폼이 가지고 설명하는 성분입니다. 각각 주파수 성분이 몇 개가 있는가. 그 성분, 주파수 성분을 가장 잘 추출해 줄 수 있는 변환이 포리어 트랜스폼이에요. 그래서 포리어 트랜스폼을 저희가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데, 이 포리어 트랜스폼은 어느 신호나 어느 시스템이나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한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신호가 바운드되고 LTR 시스템을 통과할 때 입력 신호가 있고 시스템이 있고 출력 신호가 있을 때 이 신호가 바운드되고, 바운드됐다는 것은 이렇게 맥시멈 값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신호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스테이블해지려면 바운디드 인풋, 바운디드 아웃풋 조건을 충족해 줘야 돼서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가 바운드 돼야 돼요. 이렇게. 이러한 신호들인 경우는 저희가 주파 성분으로 넘길 수가 있어. 그래서 예시를 든 게 이러한 신호. 스텝 함수는 디스컨티뉴이티가 있기 때문에 넘기면은 임펄스가 나와요. 주파수를 넘기면. 주기함수 또 임펄스로 표기가 돼요. 바운드 돼요. 하지만 이런 신호는 주파 성분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바운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주파수 성분으로 우리가 변환을 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신호는 제약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운드 돼요, 신호. 그럼 그렇지 않은 신호들은 어떻게 되나? 왜냐면 우리가 시스템을 구현을 해서 뭔가 입력을 받을 때
뭐 바운드된 신호만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신호도 많아요.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을 할 때 보면은 이러한 시스템들이 대부분 안정성을 담보하지는 못해요. 언스테이블. 그래서 가만히 서 있지 못하고 쓰러지고 하는 경우가 이러한 라켓 런처도 비슷해요.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이나 신호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연구자들이 알아봤더니 그러한 언스테이블한 시스템 또는 바운드되지 않은 신호들은 저희가 가능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바운드 시키는 구조로 뭔가 만들고 싶은 거죠. 좀 이렇게 다듬어서. 그래서 어떠한 신호와 시스템이 있을 때 거기에 새로운 어떠한 값을 곱해서 그 시그마 값에 의해서 전체 값이 바운드 되거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 시그마 값을 찾아서 곱해주면 그러면 원래 있던 시스템이나 신호를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버리지 않고. 그렇게 사용하는 변환이 라플라스 변환입니다. 네. 언스테이블한 시스템 H2가 있고 거기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t를 곱해서 요 전체 값이 스테이블해질 수 있는 시그마 값을 찾으면 돼요. 시그마 마이너스 a라는 값이 양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러한 시그마 값을 찾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전환하는 것을 저희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막 왔다 갔다 해요. 자, 이번 학기에 저희가 초점을 맞출 그런 특성이 라플라스 변환의 특성과 굉장히 흡사하고, 그래서 앞에 6장 정도의 슬라이드는 지난 학기에 했던 것을 복습을 할 겁니다. 개념을. 그리고 바로 적용할 거예요. 이게. 왜냐면 개념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라플라스 변화는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이번 기회로 기억을 끄집어내시고, LTI 시스템이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이고 입력 신호, 출력 신호가 있다면 LTI면 출력 값이 리스판스가 입력과 시스템의 컨볼루션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쯤은 이제는 알아요. 2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어. 그리고 우리가 설계하거나 다루고자 하는 모든 시스템은 LTI 시스템이기 때문에 리스판스는 컨볼루션을 표현해. 좋아요. 자, 이러한 관계가 있을 때 저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LTI 시스템의 아이겐 함수가 뭘까? 라는 거예요. 아이겐 함수의 의미는 어떠한 신호가 있고 그 신호를 LTI 시스템이 통과했을 때 결과물이 그 신호가 바로 나와요. 그 신호의 형태로. 그래서 exponential st라는 형식으로 넣으면 결과값은 exponential st라는 형식으로 그냥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을 저희가 굳이 연산할 필요가 없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져요. 그러면 뭔가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계산하고 연산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거기에 곱해지는 함수, 이것을 아이겐 밸류라고 하고 이 값은 상수가 됩니다. 잘못했다. h of s 제로가 되는데 여기서 소개되는 대문자 s는 뭐야? 라고 해서 수식도로 쭉 했는데 그것은 별게 아니라 8장에서 소개한 라플라스 변환이었어요. 그 라플라스 변환에서 s 값을 s 제로로 고정하면 이 값은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상수가 곱해져요. 그 상수만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또 다른 s1을 넣었을 때 결과물은 s1이 나오고 익스포넨셜 s1이 나오고 거기 곱해지는 상수. 그래서 입력값이 이러한 익스포넨셜 함수로 딱 조합이 되면 출력값은 그러한 익스포넨셜 함수의 조합과 상수의 곱한 값으로 나타나질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유효한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LTI 시스템의 아날로그 시스템의 아이겐함수는 익스포넨셜 ST 지수함수 꼴이 된다. 익스포넨셜 함수 꼴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디스크릿 영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자, 그 값을 저희가 S라는 값을 저희가 조정을 해볼 텐데 이 익스포넨셜 ST라는 아이겐함수는 시스템이 스테이블하던 언스테이블하던 관여를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단지 LTI 시스템이면 돼요. 그래서 언스테이블한 시스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LTI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익스포넨셜 ST라는 값을 저희가 조정을 하는데 S라는 값이 컴플렉스 값이고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로 표기가 되는데 그 시그마 값을 0으로 고정을 시켜버리면 S 값이 J 오메가가 돼요. 그래서 S 값이 J 오메가가 되는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가 결국 포리어 트랜스폼에 사용이 되는 아이겐 함수가 돼요. X of 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 dt 이렇게 곱해져. 일반적으로는 S 값이 컴플렉스 값으로 사용이 됩니다.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로. 그래서 포리어 트랜스폼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오고 가고 할 때 시그마 값에 따라 중요한 어떤 역할이 이제 나타나지는데 저희가 굳이 두 트랜스폼을 이제 비교를 한다면 포리어 트랜스폼인 경우는 1차원적인 분석법. 그게 무엇을 분석하냐면 스펙트럼을, 주파수 성분을. 그런데 이게 라플라스 변환으로 전환이 되면 그 주파수 성분도 살펴보지만 또 다른 하나의 특성이 추가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안정성, 스테빌리티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성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설명드리는 이 개념은 4장에서 소개되는 G 트랜스폼의 개념과 동일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포리어 트랜스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포리어 트랜스폼을 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컨버전스 조건이 있다라고 소개를 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대부분의 함수가 이 조건을 충족하는데 그게 뭐냐면 신호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유한하다. 이것을 L2 컨버전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보다 조금 느슨한 조건이 L1 컨버전스인데요. 이 놈은 면적을 다 더했을 때 유한한 조건이 됩니다. 이 조건이 스테빌리티를 따지는 조건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국은 라플라스 변환으로 수행을 할 수밖에 없고, 수식에 의거해서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수식에 의거해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 값을 조정을 해보는데 이것을 두 개로 쪼개봤어요. 쪼갰더니 익스포넨셜 ST가 익스포넨셜 시그마 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가 되고요. 그렇죠? 그 값을 다 더했을 때 무한대보다 작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개 쪼개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는 폴라 형식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위에서 오메가 값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매그니튜드는 R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에서 이 값이 매그니튜드가 돼요. 하면 이 값이 나와요. 그래서 절대값을 취하면 그냥 값이 1이 됩니다. 살아남는 부분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T만 살아남고, 따라서 한 수식 자체가 XT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T를 곱해서 전체를 절대값 해서 다 더한 놈이 무한대보다 작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t를 곱한 이유가 있어요. 요 값이 됩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이 생성이 되는 조건이 컴플렉스 도메인인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축을 사용을 하지만 실제 살펴보는 축은 시그마 축 실수축이라는 거예요. 실수축. 시그마와 j 오메가 축이 있으면 요 축을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은 조금 이따 설명할 거고. 그래서 연습 문제 두 가지를 소개를 했어요. exponential 마이너스 at ut라는 함수 a 값에 따라 이렇게 또는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포리어 트랜스폼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이나 이 조건을 두 개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이 조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이 조건을 충족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 안 하더라도 이 조건을 충족할 수는 있어요. 이 조건을 충족했다고 이 조건이 충족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느슨한 요거를 보면 절대값 수취하거나 에너지를 구했을 때 당연히 면적을 구하면은 무한대보다 작아. 따라서 포리어 트랜스폼은 존재하고요. 그러면 면적을 구하면은 무한대가 돼. 따라서 포리어 트랜스폼은 구할 수가 없어요. 포리어 트랜스폼을 구해보면 쭉쭉쭉 해서 a 플러스 j 오메가분의 1로 잘 알려진 포리어 트랜스폼 페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j 오메가는 s이기 때문에 s 플러스 a분의 1. 왜냐면 시그마가 0인 경우가 포리어 트랜스폼이죠. 그렇죠? 그래서 값이 s 값이 됩니다. 요 놈은 포리어 트랜스폼을 구할 수 없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합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쭉쭉 구하면 s 플러스 a분의 1. 여기서 s 값은 컴플렉스 값이 돼요. 그래서 s 플러스 a분의 1이 나오는데 얘는 라플라스 변환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똑같이 s 플러스 a분의 1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단지 달라지는 것은 리전 오브 컨버전스예요. 요 놈이 존재하는 영역과 요 놈이 존재하는 영역이 달라요. 자, 두 번째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 u의 마이너스 t 역시 a 값에 따라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해요. a가 0보다 작은 경우는 포리어 트랜스폼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신호에 대한 포리어 트랜스폼을 하면 똑같은 s 플러스 a분의 1이 나옵니다. 라플라스 변환을 해도 s 플러스 a분의 1이래요. 오른쪽인 경우는 포리어 트랜스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라플라스 변환만 구하게 돼요. 그러면 s 플러스 a분의 1이고 요 놈과 요 놈은 같은 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하단에 정리를 했어요. 살펴보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신호인데 그죠? 특성이 a 값은 뭐 나중에 관찰하더라도 요 놈이 포리어 트랜스폼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포리어 트랜스폼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호를 저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했더니 값이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때 조건이 뭘까?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하나의 페어로 구성이 됩니다. 이 놈을 구하면 이 놈이 조건이 따라오고 이 놈을 구하면 이 놈 조건이 따라와요. 그 리전 오브 컨버전스 조건이 요 값이 존재하는 영역이 되고, 그렇죠? 여기서는 시그마 값에 따라 달라지고 a 값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a 값을 지정을 해버리면 a 값이 0보다 크고 a 값이 0보다 작으면 요 값이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요 값이 포리어 트랜스폼이 되고 a 값이 다른 값으로 지정을 하면 포리어 트랜스폼이 아닌 그냥 라플라스 트랜스폼만 존재하는 값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이 포리어 변환을 확장한 그런
그러한 변환이다 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게 여기서 예시로서 알 수 있게 되죠. 자, 컨버전스에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설명을 할 텐데, 컨버전스라고 하는 것은 라플라스 변환이 존재하는 그 영역을 나타내 주고요. 그럴 때 커절리티가 같이 설명이 돼야 돼요. 설명이 돼야 된다는 이제 살펴봅니다. 자,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시간 영역 신호가 오른편 신호 또는 왼편 신호로 구분이 돼요. 그러면 오른편 신호인 경우는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오른쪽으로 확장이 돼요. 왼편 신호인 경우는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왼편으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오른편 신호는 특정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왼편 신호는 특정 위치에서 왼편으로, 면으로 right sided plane, 면으로 확장이 돼요. 면으로. 그게 4장에서 다뤄지는 G 트랜스폼과 다른 부분이에요. 처음으로 다른 게 나왔어요. 확장이 되는데 여기선 면으로, 플레인으로 확장이 돼요. 자, 그래서 앞에 했던 예시 중에 오른편 신호인 경우는 오른쪽으로 확장이 되고 왼편 신호인 경우는 왼편으로 확장이 된다라는 규칙을 발견을 하고 그 규칙이 맞는지를 살펴봅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exponential minus alpha t ut 오른편 신호예요. 오른편 신호이기 때문에 region of convergence가 뭐보다 크다라는 형식으로 오른쪽으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그에 봤더니 오른편으로 확장이 되는 ROC 값을 갖는데 그때 요 알파 값에 따라 알파가 0보다 큰 경우, 알파가 0보다 큰 경우 뭐죠? 또는 알파가 0보다 작은 경우, 알파가 0보다 크면 마이너스 알파면 음수예요. 그래서 음수값을 기준으로 오른쪽, 알파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알파면 양수예요. 이것보다 큰 오른쪽. 두 가지 형식으로 ROC가 존재하는데 둘 다 라플라스 변환은 존재하지만 저희가 라플라스 변환의 스테빌리티, 안정 이놈을 이용을 해서 시스템이 안정적이냐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ROC가 J 오메가 축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그마 J 오메가 포리어 트랜스폼이 존재하면 시스템이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 HT를 다 더해서 값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리어 트랜스폼을 찾을 수 있으면 안정적이야. 그 포리어 트랜스폼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가 S 값인데 그 값이 시그마가 0인, 시그마 축이 0인 요 축 J 오메가 축 위에서 이렇게 포리어 트랜스폼이 나타나져요. 그래서 결국은 J 오메가 축, 이 포리어 트랜스폼이 존재하는 축이 되고 요 축을 ROC가 포함하면 포리어 트랜스폼이 존재하고 요 축을 ROC가 포함하지 않으면 포리어 트랜스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쓰였어요. 똑같이 오늘 설명될 G 트랜스폼도 똑같아요. 자, 이때 마지막으로 설명될 부분이 이 리전 오브 컨버전스를 시작하는 끝내는 이 위치 마이너스 알파라는 요 위치가 뭘까? 이것을 저희는 폴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라플라스가 다음과 같은 폴리노미널의 비율로 소개가 되고 그것을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구성을 하면 분자를 0으로 만드는 근
S가 1일 때를 제로라고 설정을 하고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근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1을 저희는 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폴과 제로를 이용을 해서 좌표를 찍는 것을 폴 제로 플랫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리전 오브 컨버전스는 제로에 영향을 받지 않고 폴 위치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G 트랜스폼도 똑같아요.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라플라스 변환에서 소개할 기본적인 내용이고, 뭐 세세한 거는 기억이 안 나더라도 방금 설명했던 요 개념 정도만 기억을 끄집어내시면 사정 설명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그리고 요 사장은 3장과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3장의 많은 부분을 대부분을 이해 못해 일부 부분을 이해 못해 하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자, 다시 LTI 시스템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각각 신호화 시스템이 디스크릿 신호화 시스템이 됩니다. LTI이기 때문에 출력물은 컨볼루션으로 표현할 수 있고, 입력값이 익스포넨셜 함수면 g의 n승, 그러면 출력값은 그 동일한 함수의 상수가 곱해지는 꼴로 나타나는 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여기서 h라고 표현이 되는 것을 저희는 g변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는 라플라스 변환에서 소개한 수식과 거의 다름이 없고, 이렇게 나타나는 수식을 g변환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g변환이라고 하면 신호를 받아서 지수 함수를 계속 곱해서 다 더한 값이 되는데, 여기에 g 값이 뭐냐면 컴플렉스 값이에요. 실수축과 허수축을 가지고 있는, 또는 폴라폰 크기와 위상으로 표기가 됩니다. 컴플렉스 값. 라플라스 변환과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컴플렉스 값이에요. 그래서 x 오브 g는 정의에 의해서 서메이션 x 오브 n의 g의 마이너스 n승 단출합니다. 여기서 요 g 값은 뭐냐면 컴플렉스 값, 실수 더하기 허수. 수식이 굉장히 간단해요. 앞서 설명한 대로 이 G 트랜스폼은 리전 오브 컨버전스를 나타내줘요. 그래서 G 변환이 XN이 있고 G 변환을 해서 저희가 G 트랜스폼 구하면 리전 오브 컨버전스를 명시를 해줘야 돼요. 자, 다시 아날로그 도메인으로 넘어옵니다. 두 개의 다른 신호가 있고, 두 개의 다른 신호를 라플라스 변환했더니 동일한 신호가 나타났어요. 두 개의 다른 신호를 변환하면 동일한 라플라스 변환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신호의 특성에 따라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달라져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확보를 했고, 그리고 라플라스 변환이 포리어 변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컴플렉스 값이 한 축으로 좁혀졌을 때. 그래서 S 값이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가 아닌 이 값이 J 오메가가 되는 거. 시그마가 0인 시그마와 J 오메가 축에서 시그마가 0인 축은 요 축이에요. 여기가 전부 시그마가 0이야. 그래서 요 축 위에서 관찰하는 것을 저희는 포리어 트랜스폼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요놈에 대한 포리어 트랜스폼, 요놈에 대한 포리어 트랜스폼이 각각 존재해요. 이것을 디스크릿 영역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러면 디스크릿 타임 포리어 트랜스폼 5장에서 소개가 되는 DTFT가 요놈에 대응하는 놈이에요. 얘는 컨티뉴어스 타임 포리어 트랜스폼, 얘는 디스크릿 타임 포리어 트랜스폼. 이 DTFT가 역시 4장에서 소개하는 지 변환과 같아져요. 요놈이 요놈과 같듯이 요놈이 요놈과 같아져요. 같을 수 있는 조건은 S 값이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에서 시그마가 0인 것처럼 요 값은 G 값은 컴플렉스 값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요 값은 매그니튜드와 페이스로 구분할 수가 있죠. 그렇죠? 요까지 알과 요까지 페이스. 실수값, 허수값. 동일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을 컴플렉스 값인 G로 표기를 하는데 이게 컴플렉스 G 플레인입니다. 어떤 조건을 저희가 이용할 거냐면 G 값이 exponential J 오메가, 즉 R 값을 1로 고정을 해요. 그럼 G 값이 J 오메가 값이 되버립니다. R 값을 1로 고정하면 1이기 때문에 오메가를 변화를 주면 이렇게 뺑뺑 돌아. 반지름이 1인 원이 발생합니다. 유닛 서클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유닛 서클. R을 1로 고정을 하면 DTFT가 G 트랜스폼이 되어버립니다. 그 G 트랜스폼은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값에 대한 G 변환이고 그 값은 라플라스 변환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값을 얻어내지만 다른 것은 리저널 컨버전스가 달라요. 네, 요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시간 영역 신호를 샘플을 해서 얻은 디스크리트 타임 신호가 가질 수 있는 G 변환, 그리고 그 다음 장인 DTFT까지 쭉 연결이 돼요. 자, 기본적인 개념은 여기까지고 연습문제를 통해서 저희가 각 신호에 대한 G 변환을 구하고 그 다음에 리저널 컨버전스를 알아볼 텐데요. 리저널 컨버전스의 특성은 라플라스 변환의 특성과 크게 다르진 않고요. 두 개 다른 신호가 동일한 G 변환을 갖지만 다른 ROC를 갖습니다. 그게 두 번째 거. 그거를 갖고 있어야만 리저널 컨버전스와 G 변환이 있어야만 시간축으로 되돌아갈 때 어떤 신호로 되돌아갈지가 확정이 돼요. 라플라스 변환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헤어로 묶게 됩니다. 자, 연습 문제 3개를 진행해 볼 텐데요. 지금 처음 G 변환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천천히 소개를 할 거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x of n이 델타 n이에요. 델타 값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n이 0일 때 1이라는 값을 갖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딱 변하면서 이 값을 다 더해요. 그럼 값이 뭐가 될까? 그래서 얻은 게 G 변환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델타의 특성상 n 값을 쭉 변하더라도 n이 0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0이에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n을 더하더라도 n이 0 위치에 올 때만 유효한 값이 1이 발생을 하고 나머지는 0이어서 서메이션을 풀면 그냥 1이 됩니다. 그래서 델타 n과 1은 G 변환 관계가 성립이 돼요.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사용되는 관계입니다. 자, G 변환이 발생했으면 ROC를 구해야 돼요. ROC는 뭐다? 자, 두 번째, x of n을 타임 시프팅을 시켰어. 오른쪽으로 3초만큼. 그게 델타의 n-3이고 스케일링을 시켰어요. 2배 키웠어.
그게 hn이고 따라서 h값은 x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자, 요 놈에 대한 트랜스폼, 지변환을 구하고 싶어. 그래서 그냥 잡아요. 수식에 의해서 2 곱하기 델타의 n-3은 역시 델타 함수의 특성에 따라 n-3이 0이 될 때 1이 돼요. 따라서 막 변하더라도 n이 3 위치에 올 때만 값을 발생시킵니다. 2 곱하기 g의 마이너스 3승이다. 네? 좋아요. 아웃이는 뭘까? 생각해 볼게요. 자, 세 번째. 그러한 델타 값이 여러 개가 있어. 얘는. 왜냐면 델타 n-1, n-2, n-3의 4배, 마이너스 8배, 5배. 얘도 마찬가지. 델타 값들이 쭈르륵 있는 것을 그냥 표기를 한 거예요. 그것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지변환을 저희가 얻어낼 수가 있어요. 델타 특성에 따라서. 네, 어렵지 않습니다. 이 것들을 하나씩 확장을 한 거예요. 만약에 y of n이 다음과 같이 표현됐다면 마이너스 7, 9, 4, 마이너스 8, 5가yn이 아니라 이 값이 h of n이면 임펄스 리스폰스죠. 어떤 LTR 시스템의 특성을 갖는 요놈에 대한 지변환은 요놈은 필터예요. FR 필터고 임펄스 개수가 이 한 개. 이 FR 필터의 지변환을 한 게 요놈이라는 거예요. 요게 뒤에 이제 설명이 됩니다. 자,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세 가지 신호에 대한 ROC예요. 리전 오브 컨버전스. 즉 집값을 어느 범위로 규정을 해야만 이 값이 존재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럼 첫 번째 델타 n이라고 하는 xn에 대한 마찬가지 트랜스폼이 1이라는 점. 요 1이 존재하기 위한 g의 조건은 뭘까? 전부 g라고 하면 다시 설명을 드리면 컴플렉스 값입니다. 실수축과 허수축을 갖고 있는 컴플렉스 영역이에요. 어디를 찍어서 그것을 규정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규정을 하면 여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조건, g 값이 어떤 값일 때 이 값이 생길까? 이 값은 g의 영향을 안 받죠. 상수니까. 그래서 모든 값, 그렇죠? 모든 g 값.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 2 곱하기 g의 마이너스 3승. 이놈은 뭔가 이제 g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뭔가 영향을 받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봤더니 g 값이 모든 영역이 좋은데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값을 넣어서 g 값을 넣어서 활용하기 좋지 않은 값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0이 되던가 무한대가 되던가. 그래서 0과 무한대를 제외한 모든 값이 ROC가 됩니다. 세 번째도 유사해요. 왜냐하면 두 번째를 확장시킨 거니까. 이렇게 쭉 나오지만 g 값이 0과 무한대를 제외한 모든 값을 넣어도 이 값들이 존재해요. 값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동의? 이해됐어요? 진짜? 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확장을 할 겁니다. 앞에 했던 것과는 성향이 같은 놈도 있고 다른 놈도 있어요. 자, 5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텝 함수로 구성이 된 시스템, 하나는 익스포넨셜 함수로 구성이 된 시스템인데 커설 파트와 엔티 커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번째는 펄스 신호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시스템, 다섯 번째는 잘 모르겠어요. 자, 다섯 개 각기 다른 시스템이 있고, 저희는 오른쪽에 있는 이 자료를 이용을 하고 싶어요. 그 자료는 뭐냐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신호의 특성이 오른편 신호와 왼편 신호로 구성이 돼요. 오른편 신호인 경우는 요놈인가? 왼편 신호는 요놈인가? 싶은 거예요. 네. 그놈에 따라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오른쪽 왼쪽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럼 지변화는 ROC가 어떻게 구성이 돼요? 자, 첫 번째 H1이 UN입니다. 그러면 H1 오브 G는 UN G의 마이너스 N승, 결국은 0부터 무한대까지 G의 마이너스 N승. 정리를 하면 G 마이너스 1분의 G 값이 돼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UN에 대한 지변화는 이렇게 됩니다. ROC는 어떻게 될까? ROC를 계산을 해봤더니 ROC는 G의 마이너스 N승을 마이너스 0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G의 마이너스 1승 값이 1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 값이 1보다 큰 순간 발산해버려요. 무한대까지 더하기 때문에. 그래서 G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이 값이 1보다 작아야 되는 조건이 바로 리전 오브 컨버전스 조건이 됩니다. 자, H1은 오른편 신호죠. 오른편으로 계속. 그래서 리전 오브 컨버전스는 뭐보다 크다 형식으로 나타나죠. 이렇게 굳이 그림을 그리면 반지름이 1인 원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크기 때문에, 절대값이기 때문에 절대값이면은 요 크기예요. 절대값이면 요 절대값은 결국 요는 매그니튜드가 이해가 되죠. 예. 얘가 매그니튜드니까 얘는 페이스고, 그렇죠? 그래서 요 R 값이 반지름이 돼요. 그래서 반지름의 원이 1로 고정이 되고 그것보다 큰 원의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G 변환인 경우는, 라플라스 변환인 경우는 면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G 변환인 경우는 원의 형태로 나타나요. 이것보다 큰가 이것보다 작은가 이렇게 나타나요. 자, 두 번째 알파의 n승 U of n. 오른편 신호입니다. UN이니까. 그러면 오른편 신호이기 때문에 ROC가 뭐보다 크다. 뭐보다 크다. 자, 수식을 전개하면 0부터 무한대까지 알파의 G의 마이너스 1승의 전체 n승. 마찬가지로 이 부분, 아규멘트 부분이 절대값을 취해서 1보다 작아야만 누적을 했을 때 수렴을 합니다. 계산을 해보니 G-알파분의 G. 리전 오브 컨버전스는 절대값 G가 절대값 알파보다 크다. 자, 요 연습 문제에서 일부 학생들 이 혼동을 하는 게 뭐냐면, 알파 값이 마이너스면 어떻게 될까? 무슨 얘기냐? 마이너스 알파의 n승 u에는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가 플러스 알파가 되고 결국
G가 마이너스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특성이 나타나요. 네. 그렇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그니튜드가 뭐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알파보다 큰 것과 플러스 알파보다 큰 것과 크게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영향을 안 미쳐요. 리저널 컨버전스 구성에 있어서. 그래서 굳이 폴값을 구하고 폴값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상관없이 폴값의 절대값을 취해서 그것보다 큰지 그것보다 작은지만 우리는 따져줄 거예요. 라플라스 변환에서는 왼쪽에 있을 때 오른쪽에 있을 때 크게 달랐었는데 여기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절대값을 고려하기 때문에. 자, 세 번째 H3가 마이너스 알파 n 승 U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왼편 신호입니다. 쭈르륵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식을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알파분의 g값의 k승 역시 마찬가지로 알파분의 g에 대한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만 수렴하게 돼요. 값을 계산하면 g-알파분의 g 이렇게 돼요. 하지만 ROC가 달라. 그러면 두 개가 달라. ROC가 다릅니다. 요 놈은 ROC가 절대값 알파보다 작아. 그래서 엔티커설인 경우는 뭐보다 작다라고 해서 폴 위치보다 작은 원 안쪽으로 보이게 돼요. 리저널 컨버전스. 자, 네 번째 H4는 UN 빼기 U의 마이너스 N. 그러면 이렇게 쭉 가다가 0부터 N-1까지 1이라는 헐스 신호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수식에 넣어서 쭉 전개를 해요. 그래서 1-j-1승분의 1-j-n승. 얘는 리저널 컨버전스 어떻게 될까? 라고 계산을 해보려고 했더니 얘는 모든 영역이야. 0과 무한대를 제외하는 거야. 왜 그럴까? 성건형. 네. 왜 그럴까? 네 번째. 여기서 왜 조건이 없을까? 강민수. 네. 자, 시간 영역 신호 보시면 H4는 이게 H4죠. H4인 경우는 1 값이 전체 n개가 발생해요. 그쵸? 얘는 Finite Impulse Response FI 필터입니다. FI 필터는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파이나이트한 것은 지변환을 하면 이렇게 나타나. 리저널 컨버전스는 모든 영역. 이해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식은 뭔가 복잡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다섯 번째. 요게 이제 곧 소개가 될 내용인데 폴 제로로 표기가 된 거예요. 그렇죠? 파셜 프랙션으로 부분 분수로 쪼개고 그래서 두 개로 쪼갰어. 자, 이거는 어떻게 될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만 리저널 컨버전스가 어디서 발생을 하고 소멸이 됐냐면 폴 위치에서. 얘는 폴이 1이고 알파고 1이고 알파고 알파고 얘는 폴이 2고 3이야. 그래서 2와 3 사이에 있느냐 작냐 크냐를 따져줄 수밖에 없어요. 조건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폴 기준으로. 이놈들 중에 뭔지는 아직은 몰라. 왜냐면 여기서 주어진 조건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서는 저희가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리저널 컨버전스가 이놈들 중에 어떤 건지를 저희는 이제 지적을 할 거예요. 라플라스 변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이제 종합해 보면 여기서 사용이 된 여기서 사용이 됐던 요 관계는 테이블로 주어질 거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자, ROC를 정리를 해보면 라플라스 변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자, 임펄스 리스판스 개수가 유한계인 FR 필터인 경우, 유한계인 FR 필터인 경우 리저널 컨버전스가 모든 영역 영과 무한대를 제외합니다. 자, 그렇지 않고 IIR 필터인 경우 이런 영역, IR 필터, 인 경우, 무한계인 경우는 오른편이냐 왼편이냐에 따라 커설이냐 엔티커설이냐에 따라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원 기준으로 바깥쪽, 원 기준으로 안쪽. 그런데 그 원의 위치가 얘가 가지고 있는 폴 중에 가장 큰 놈 바깥으로, 폴 중에 가장 작은 놈 안쪽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폴이 두 개가 있는데 얘보다 크고 얘보다 커야 되는데 얘보다 크다라고 하면 ROC가 폴을 포함을 해. 문제가 있다고 했죠. 폴을 포함하면 안 돼. 두 개 중에 가장 큰 폴 기준으로 바깥쪽, 두 개 중에 가장 작은 폴 기준으로 안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설명이 되고요. 자, 네 번째, H of N이 양쪽, 오른쪽, 왼쪽 다 포함이 되는 경우. 그 경우는 이 작은 폴 기준으로 바깥쪽, 큰 폴 기준으로 안쪽 하면은 도넛 형태가 돼요. 이것을 애널러스라고 불러요. 라플라스 변환과 동일하게 리저널 컨버전스는 폴을 포함할 수는 없어요. 좋아요. 그래서 그거 종류를 나눠보니 ROC가 나타날 수 있는 종류는 세 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는 폴 기준으로 바깥쪽, 폴 기준으로 안쪽, 폴 기준으로 바깥쪽, 안쪽, 도넛 형태. 나머지 하나가 라플라스 변환에 셌듯이 폴 기준으로 안쪽, 폴 기준으로 바깥쪽. 이거는 공통된 부분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라플라스 변환에서도 두 개의 폴을 갖고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으면 중첩이 되는 부분이 없어서 이런 구성은 우리가 고려를 안 한다라고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에 소개했던 요 네 가지 종류의 ROC 구성 중에 실제 우리가 고려가 되는 ROC 구성은 첫 세 개밖에는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사용을 못해요. 좋아요. 오른쪽에 보여주는 이 표는 우리가 많이 다루는 신호에 대한 지변환 관계가 나타내지고, 앞에 연습 문제로 진행했던 델타, 그 다음에 펄스 신호에 대한 지변환이 보여졌어요. 유놈들의 리저널 컨버전스가 0과 무한대를 제외한 모든 영역이라고 지칭한 이유는 그 신호의 개수가 유한계이기 때문입니다. 무한계인 신호인 경우는 커절 파트는 크고 엔티커절 파트는 작고 구성이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달라지냐면 폴 기준으로 달라져요. 자, 요 내용, 지금 학습한 내용을 이용을 해서 5가지의 시스템에 대한 신호에 대한 리전 오브 컨버전스만 구해볼게요. 첫 번째, xn이 4-326이면 4-326이면 신호의 개수가 유한계예요, 무한계예요? 유한계면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어떻게 돼요?
리저널 컨버전스가 어떻게 돼요? 저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둘 중에 올 제품은 네. 0과 무한대를 제외한 모든 게 y 오브 g는 g분의 1 g 플러스 0.5 이것은 유한계 개수입니까? 무한계 개수입니까? 여기는 지금 안 나왔지만 분모 분자의 형태로 나타냈대요. 그렇죠? 그러면 무한계의 신호라고 봐요. 무한계의 신호기 때문에 폴 기준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봤더니 웬걸? 이거는 무한계가 아니라 유한계네. 왜일까? 분모 분자를 g로 나누면 1 플러스 0.5의 g의 마이너스 1승. 기억하세요? 0 플러스 2분의 1의 g의 마이너스 1승이 돼야 하는 신호는 1 플러스 1 2분의 1 요 놈이죠. 그 유한계의 신호기 때문에 모든 영역 0과 무한대를 제외한다. 그래서 두 개의 신호는 FR 첫 번째 요 부분에 해당합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IIR 필터고 폴 기준으로 구성이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폴이 뭐 0.1, 0.5, 2, 1, 마이너스 2, 1 하지만 주어진 조건은 오른편, 왼편입니다. 그래서 커절과 안티커절 파트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신호는 폴 기준으로 오른편이니까 0.1보다 크고 0.5보다 커. 결국 0.5보다 커야 돼요. 두 개 중에 크기가 가장 큰 폴 기준으로. 네 번째는 왼쪽 신호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폴 기준으로 ROC가 구성이 돼요. 이 기준으로 1 기준으로 1이기 때문에 네 번째는 1 기준으로 왼쪽. 다섯 번째는 양쪽 신호이기 때문에 한 놈은 크고 한 놈은 작아. 작은 놈 기준으로 크고 큰 놈 기준으로 작아야 돼요. 그래서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이 조건이 ROC 구성이 돼요. 지민이 이해됐어요? 이해하고 있어요? 네. 저는 그 두 번째 YZ에서 네. 0과 무한대 사이가 아니라 0만 아니면 되는데 Z분의 1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 여기서 무한대가 빠졌어요. 0과 무한대를 제외한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합니다. 이 조건과 이 조건은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하든가 모든 영역 0과 무한대를 제외. 여기 무한대가 빠졌어요. 근데 Z의 마이너스 1승만 포함하는 거면 Z가 무한대로 가도 발산하지 않으니까 상관없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기를 해요. 네. 왜 그런지는 이제 설명이 됩니다. 뒤에. 문제 하나 할 텐데 이것도 중간고사에 나왔던 어떤 구간이 설정이 돼요. 이 놈은 어떻게 표기가 될까? 지변환을 구하고 유저원 컴퓨터스를 찾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놈은 저희가 오른쪽 부분과 왼쪽 부분으로 쪼갰어. 이렇게. 오른쪽은 이렇게 됐고, 이렇게. 그래서 이 놈과 이 놈.
또는 요놈과 더하기 요놈 하면 여기가 하나가 추가가 되죠. 빼기 델타인 그렇죠? 또는 요놈과 요놈 이렇게 되면 두 개 더하면 요놈이 됩니다. 그렇죠? 요놈은 익스포넨셜 알파의 n승 6n 알파 값이 이보다 작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요놈은 타임 리버설 빈침이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n u의 마이너스 1 그리고 델타 값을 빼주면 돼요. 자,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이렇게 되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요 놈을 왼쪽으로 하나 시프트 해주면 돼요. 그런데 그 값이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거만 고려해 주시면 돼요. 둘 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어. 첫 번째 방식. 자, 문제는 요 알파 n승 un은 이미 구해놨습니다. 알파 n승 un이고 그렇죠. 그리고 un이기 때문에 절대값 그 알파가 g가 절대값 알파보다 크다라는 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un이기 때문에 얘는 뭐보다 작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놈을 이용을 해서 얘를 어떻게 구할까 싶은 거예요. 또는 얘를 이용을 해서 쟤를 구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되는 것은 요놈에 대한 지변환이에요. 그래서 요 신호를 새로운 함수 y라고 넣고 y에 대한 지변환을 구해.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n에 g의 마이너스 n이 됩니다. 쭉 정리하면 어떠한 값이 나오냐면 x의 g의 마이너스 1승이 되어요. 이게 타임 리버설 관계가 됩니다. 두 개의 신호가 타임 리버설 관계가 있으면은 xg와 x의 g의 마이너스 1승이 같은 값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놈에 대한 지변환이 있으면 얘는 g 대신 g의 마이너스 1승을 대입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거기에다가 요 놈을 빼야 돼. 얘는 뭐야? 그렇죠? 그래서 이미 다 확보했어. 앞에 한 있는 문제로 다 정리해서 위전으로 컨버전스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제출 마감 시간이 25분까지니까 다 완료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일단은 업로드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료를. 늦게 온 학생 김동희, 네. 구현진, 박지현, 김윤지, 조은민, 네. 조효동, 네. 이상윤, 조은미, 네. 메일 받았어요? 아, 네, 받았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내일 그 봉투 수령했어요?